잼버리 대회 닷새째인 오늘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스카우트 대원들이 조기 퇴영했습니다. 사우디와 필리핀 등은 잔류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중단 없이 대회를 계속 진행하되 다른 지역에서 한국 문화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됐고 이성만 의원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1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들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흉기범은 고등학교 자퇴 후 은둔형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서 범행 예고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 18명을 검거했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규슈를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북상해 다음 주 수요일쯤 우리나라도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세계 150여 개국에서 4만 명이 넘게 참가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 대규모 국제 행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폭염이 가장 힘들겠지만 이에 대처하는 대회 운영 미숙 속에 조기 종료될 뻔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 총력 지원을 해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과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은 기자.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잼버리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각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모여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는데요. 행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표단 결정에 따라 참가국들은 잼버리 야영장 안팎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 대표단의 결정을 전달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온열 질환자에 대한 야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운영 시간을 늘리고 의료진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장실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678명의 서비스 인력을 추가 투입해 위생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대표단 등의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사장이 어수선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대표단은 오늘 아침부터 철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사흘간 4,400명가량의 대원들이 서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조기 철수를 결정한 미국의 대원 1,400명도 내일 새만금을 떠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대표단 60여 명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르헨티나 스카우트 대표단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잔류국과 철수국이 나오고 참가자와 퇴소자들이 하루 종일 오가면서 새만금 행사장은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직위와 정부는 철수를 결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교통편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잔류국에 대해서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램 다양화와 추가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4,500명 정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죠. 이 잼버리 대회 철수를 결정한 뒤 영국 대표단 일부가 오늘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귀국 전까지 문화체험 같은 다른 활동을 할 예정인데 이 조기 퇴영에 나선 영국 대원들은 홀가분하기도 아쉽기도 한 분위기였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카우트 단복 차림의 청소년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지친 표정의 대원도 있었지만 저마다 깃발과 기념품 등을 흔들며 유쾌한 표정입니다. 잼버리 야영장에서 챙겨온 배낭과 텐트 등 야영 장비도 차례로 옮겨졌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 소속 4,500여 명 가운데 1차로 1,000여 명이 철수한 겁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이곳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수도권 호텔에 각각 나눠 투숙할 예정입니다. 영국 대표단 관계자들은 철수 경위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I'm just going to go and look after our young people. Their safety is our priorit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go and do.
취재진이 만난 대원들 상당수가 힘든 여정을 벗어났다며 홀가분함을 표시했지만 일부는 조기 퇴영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대표단은 예정된 귀국일인 13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So there's amazing things to do in Seoul. I live in Seoul. I think it's an amazing city. So there's plenty of them to do here and have a fantastic time whilst in Korea. 인디언 말로 유쾌한 잔치라는 의미의 잼버리가 조기 퇴영 사태로 일부 빛이 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아직 새만금 야영장에는 3만 명 넘는 스카우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기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도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움직임은 최민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온열 환자가 소출한 새만금 야영장에 냉방버스와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배치된 쿨링버스 130대 외에 104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1124평 넓이의 그늘막과 캐노피 64동을 온열 환자 진료와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 60명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당초 잼버리 조직위가 계획한 170개 야외 활동이 폭염으로 중단되면서 새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며 교통편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폭염을 고려해 새만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화장실과 샤워실도 주요 국가대표단의 철수 이유로 지적됐는데 설비 인력을 투입해 보수와 증설에 나섰고 관리 인력 700명을 투입했습니다. 청소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위생 상황을 점검하고 위생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핵심인 윤관석 의원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4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입니다. 윤관석 의원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은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꼽았습니다. 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수수자로 특정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 영장 기각 사유로 자료들이 상당수 확보된 데다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검찰은 윤 의원 구속기간 동안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그런데 두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 의원 19명의 명단이 법정에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명단을 공개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이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름이 알려진 일부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윤관석 의원 영장심사에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불거진 의원 19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021년 4월 돈봉투 전달이 이뤄진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받은 9명을 특정해 수사 대상으로 공식화한 셈입니다. 명단 속 수수자로 거명된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가 불거진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자금을 자신의 컨설팅 비용으로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푼도 목사인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모 씨는 먹사연 관련 컨설팅비 대납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본인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셀프 출석한 송 전 대표를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관석 의원 구속으로 정치권의 정쟁에 또다시 불이 붙을 조짐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칼날이 야당에만 향한다며 여당과 관련된 수사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 결과 찬성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어제 법원은 재청구된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 의원 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체포안 부결이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창작 소설이라던 검찰 수사는 법원에만 가면 범죄 사실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의원이 해당 의혹으로 탈당한 상태여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황보승 의원과 김연아 전 의원이 공천 뇌물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물타기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 한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이 구속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원하던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뒤부터 외톨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들어갑니다. 서현역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무고한 14명을 다치게 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는 조직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8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자 자퇴를 했고 홀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하루 전에 흉기 2점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사 형식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그날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다시 다음날 하는 거.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분당 백화점 주변은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인적이 확 줄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안전 문제에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분당 백화점 인근 번화가입니다. 현재 시간이 낮 1시 3분입니다. 평소 주말이라면 점심을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을 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산합니다. 외출 나온 손님들이 줄면서 인근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절반 넘어졌다니까. 지금도 술 먹잖아. 어제하고 그저께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도 테이블 대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거의 한 70-80%가 줄었어요. 안전도 무섭지만 지금 식당 같은 데도 운영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평소 유동인구가 많았던 분당선 오리역 주변도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이 몰려있는 번화가지만 손님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11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사장님이 6시에 문을 닫으셨거든요. 완전 뚝 매출이 반토막 나가지고. 평소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인근 공원도 허전한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외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꼼짝 말고 있고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친구. 흉기 난동범과 무분별한 살인 예고글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무차별 범죄는 아니지만 흉기 사건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70대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체포됐고 흉기를 들고 밤길에 배회하던 4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70대 할머니 등 3명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흉기 있으니까 할머니가 급히 오니까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도 막하고. 아파트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범행 4시간 만에 이곳 하천 산책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 3명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고 나머지 2명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용인의 주택가. 흉기를 든 40대 남성이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찹니다. 팔 버려! 저는 여기 사람 죽여 그냥.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방검 장갑을 낀 경찰이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합니다. 학교 교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사를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그 기억이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실제 사실에 대한 기억인지 수사 중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40건 넘게 올라왔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18명을 검거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록 페스티벌장에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 달빛 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글이 올라온 데 따른 겁니다. 락 페스티벌을 즐기려는 3만여 명 주변으로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삼엄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온라인에는 40여 건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유행 참여해봅니다라며 용인 에버랜드에서 범행을 예고한 19살 지적장애인은 어머니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남시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다 죽이겠다는 SNS 글 작성자는 잡고 보니 14살짜리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니까 심심해서 장난으로 올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예고 장소도 용인과 하남, 부산, 구미 등 전국적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살인 예고글 작성자 18명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협박과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 중인데 만약 구체적인 준비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이라도 이런 글을 올리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검문 검색과 처벌 강화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유사 범죄를 막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일명 미국의 외로운 늑대나 일본의 길거리 악마와 닮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교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비슷한 타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조선 씨하고 이번에 서현역의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외로운
막대형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정신질환자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조선시 같은 경우에 전과 17범이었고 네. 그리고는 지금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업을 중퇴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거의 시간을 다 보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 외에는 사실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흡사합니다. 범행 수법은 비슷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범인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우리가 범행 이유나 아니면 대책, 관리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전과가 없이 지금 이런 이제 흉기 난동에 이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앞선 누범자들 이외에 이제 전과가 없는 사람들은 한 부류는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예. 그러나 약물 복용을 중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정신질환도 없고 또 전과력도 없고 이런 사람도 가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 적합한 정책을 서로 다른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수법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범행을 보고 따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런 무차별 범죄는 모방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특수성 같은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어떤 특정한 이제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결국은 사건 영상 같은 것들을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적응이나 어허. 그런 취약성을 저렇게 해소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마치 아이스 브레이킹, 봄이 되면 막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잘 통제가 돼 왔는데 사법제도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지금 다 뭐 막 솟아오르는 와중이고요. 그런 데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형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예. 글만 올리는 걸로는 사실 어떠한 처분도 내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이제 과거에 상당히 방임을 했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 이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물 위로 떠오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 예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은 장난이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글로만 끝나지 않고 혹시 똑같이 따라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십니까? 뭐 따라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수십 건의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추적한 사람들 중에 지금 5명이 검거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하나는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뭐 예를 들자면 흉기다. 흉기를 들고 어디로 이제 나갔다 그러면은 특수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하는 이제 처분을 하게 되고요. 글만 올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협박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은 아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가짜 뉴스까지 나와 가지고 경찰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돼서 뭐 그와 같은 3년 또는 5년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죄명을 현재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부가 뭐 사법 입원제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이제 그 기능을 할 거다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다 막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도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호신술도 많이 배운다고. 네, 그리고는 이제 경찰에서 뭐 곳곳에 이제 보안 요원 등까지 다 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일단은 신고를 빠른 시간 안에 서로 도와주면서 하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온라인으로 혹시 이런 종류의 위험한 정보가 올라오면 즉시 캡처를 해다가 사이버 경찰청에다가 좀 올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고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이런 범죄를 좀 막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흘 뒤가 절기상 입추지만 가을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날도 폭염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내일도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6호 태풍 카눈이 다음 주 중에 동해안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의 한 토마토 축제장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붉은 토마토 더미 속으로 뛰어듭니다. 토마토를 으깨거나 하늘로 힘껏 던지며 무더위를 날립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찝찝하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황금반지도 섞고 물놀이도 해서. 또 다른 지역 축제에서는 다슬기 잡기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자갈 바닥에 섞여 있는 다슬기가 신기한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슬기를 직접 줍다 보면 더위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시원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슬기도 많이 잡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더위도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양평의 낮 최고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야외 수영장과 바닷가, 계곡 등에는 무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뭔가 덥잖아요. 나오니까 물에 직접 들어가고 바다도 아니고 그냥. 내일은 전국 곳곳에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지만 폭염은 계속됩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관통한 뒤 북상하면서 다음 주 9일이나 10일쯤 울릉도 등 동해안 일대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 폭염 뒤 폭우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상기후입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인류가 오랜 시간 공들여 보존해온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전 세계 저소득층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인류에게 당장의 과제가 돼버린 기후위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이들이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첨벙입니다. 여기저기서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얼핏 보면 이색 체험 같지만 실은 심각한 기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만조 수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베네치아 광장에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대로면 베네치아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lors d'après moi, Venise a peut-être un risque par rapport à sa position géographique. C'est vrai que si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et la montée des eaux. 기록적인 폭우로 세계 문화유산 타지마할도 침수 위기를 겪었고 4세기에 만들어진 중국 막고굴은 벽면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욕조가 돼버린 플로리다 바다에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This is a hot tub. They are bleaching. A lot of them are dying. I've heard too. 더 이상 아득한 미래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현실이 된 기후위기. 인간에겐 빈부격차의 틈새를 파고듭니다. These extreme heat waves are disproportionately dangerous for communities of color and lower income communities simply because these areas tend to have many fewer trees.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땡볕을 피할 방법이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기후변화는 더 가혹하게 다가갑니다. 미국인 10명 중 1명은 에어컨 없이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But oftentimes we'll do skin to skin because even though it's sweaty and hot, I can help him regulate his body temperature that way. 올해가 가장 시원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 이대로면 지구가 내미는 더 값비싼 청구서를 받아드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무량판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경계하는 무량판 포비아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포에 휩싸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백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주거동이 벽식과 무량판 혼합 구조인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찾아 안전한지 여부를 묻고 여기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안 좋아. 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실 시공 여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론화합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엔 아예 시공사에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 무량판이냐, 주차장 무량판이냐, 문의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육지 예정자들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량판과 무관한 단지에서도 다른 구조라고 공개하고 해명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량판 포비아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건데 주거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는 대부분 벽식과 혼합된 형태인데다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그리고 화장실 쪽의 코어가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어 주거동은 구조와 관계없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지하주차장과 달리 주거동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과는 구조적인 칸의 형식은 같지만 구조 형식이 완전히 달라서 그거를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공포감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잘못된 정보가 국민 불안감을 키워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상온에서 초전도체 성질을 띠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국내 한 연구진의 발표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검증위가 초전도체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도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자석 위에 떠있는 검은 물질. 펜으로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상온 상압에서도 초전도체 성질을 띠는 물질을 개발했다며 최근 논문과 함께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외 연구진들은 논문을 토대로 실험에 나섰고 한국초전도저온학회도 자체 검증위를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위는 LK99는 상온 대기압 상태에서 초전도성을 유지하는 물질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며 해외 발표에서도 LK99의 초전도성을 확인한 검증 결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인터넷판도 현지 시각 4일 LK99를 재현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며 연구자들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로 꼽히며 급등하던 주요 종목들은 주말을 앞두고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주의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초전도체 현상이 이제 입증되지 않았고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종 매매에 들어가신 분들 경우에는 대규모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도 조만간 대응 발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미국 뉴욕의 광장에서 대낮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경찰이 진압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태는 무료 경품을 주겠다는 한 인플루언서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광장에 몰렸습니다. 서로 밀고 밀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일부는 버스나 자동차 위에 올라타거나 시설물을 부수기도 합니다. It was chaos. Like a lot of people were throwing stuff. A lot of people was like the streamers were all of them got arrested. 뉴욕 중심부 맨해튼 유니언 광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한 게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 경품을 주겠다고 광고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We're giving away PCs. We're giving away. Hold on. We will be giving away PS5s. 고가의 물건을 공짜로 받으려는 젊은이들이 모였고 인플루언서가 도착하기 전 이미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상자까지 발생하면서 뉴욕 경찰은 한때 최고 수준 재난 대응인 레벨 4를 발령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만 미성년자 30명을 포함해 65명에 달했습니다. We had people walking around with shovels, axes, and other tools from the construction trade. And additionally, individuals were also lighting fireworks. 경찰은 애초에 통보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게임 인플루언서를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 작전 사령부가 그제 훈련을 하다가 이 정찰용 무인기 한 대를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무인기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윤동빈 기자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작년 말
대통령실 청사 인근까지 침입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신속 도입한 소형 정찰용 무인기입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가로 세로 1m 크기로 사전에 입력된 경로를 따라 자동 비행이 가능하고 영상 촬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창설을 앞둔 드론 작전 사령부는 지난 3일 경기 포천 일대에서 훈련에 나섰는데 정찰용 무인기 한 대가 비행 도중 통신이 끊겼습니다. 지상 통제 장비로도 무인기의 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우리 군은 즉시 감시 태세를 격상했습니다. 훈련 장소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무인기가 경로에 없던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정전 70주년 열병식에서 미군의 무인기를 본딴 샛별 4형과 샛별 9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군은 탐지 타격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에 나설 경우 드론 작전 사령부는 10배가 넘는 무인기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나 평양 상공에 띄우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국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말로만 청년 미래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했다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되는 분위기예요. 이 문제 발언을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했죠? 네, 그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인 비하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30 청년 세대들과 자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그런데 김 위원장이 청년들을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7월 한 달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공식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자주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에도 생애 첫 투표권을 가지게 된 청년들과 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당시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대 국회 평균 연령대가 55.5세입니다. 70년대 후반생 혹은 80년대 초반생 분들을 보면서 괴리를 느껴요. 아무래도 청년들의 비판을 통해서 혁신 동력과 명분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생각하는 이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하여튼 청년들을 말로는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느 정당이나 선거를 앞두고 이 청년의 미래를 이렇게 제시를 하죠. 예.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는 이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제시를 해서 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현금 복지를 강조한 거죠. 이렇다 보니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도 미래 세대에 빚만 남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이나 노동개혁은 사실상 포기했고 이 성심성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가 45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현재 지금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청년 세대가 두고두고 갚아야 될 빚인데 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조 원 규모의 이 추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확대 방침에 이 부의 세습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 말로만 청년 미래에 대한 느낌표는 청년 가불 정치는 그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불이라는 게 보통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당겨 이제 급여를 받는다라는 걸 뜻합니다. 여야를 떠나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청년들의 미래를 가불하고 이 빚을 지워서는 안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이 흉기 난동보다 언론 장악입니다. 예. 어제였죠. 네. 최승호 전 MBC 사장이 SNS에 흉기 난동보다 또 잼버리보다 방송 장악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글을 썼어요.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문제 발언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어제 SNS에 이 분당 흉기 난동이나 잼버리, 폭염 같은 사안보다 공영 방송 장악이 중요도로 따지면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해당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국민이 알아야겠지만 그 중요도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최 전 사장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 감사원이 지난 3일에 이 MBC의 방망 경영을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문화방송이죠.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흉기 난동과 폭염 기사를 보고 한각이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겁니다. 최 전 사장의 이런 주장,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비교 대상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당도 즉각 그 입장문을 내고요. 막말 DNA가 민주당 안팎에서 퍼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눈을 의심했다면서 그들만의 방송 만능주의에 소름 돋는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그 중심에서 언론 장악 선봉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최승호 전 MBC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에 최 전 사장은 정부 여당을 공영방송 파괴자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다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은 오히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 민주당이 2017년 8월이죠.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언론 적폐 청산 집중이라는 문건을 만들었고요. 당 간부 워크숍에서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문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KBS, MBC 이사회 구성이 국민의힘 전신인 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사 직원과 이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문건에 나온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KBS와 MBC 사장이 임기 도중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고요. 특히 MBC죠. MBC는 최승호 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MBC 위기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MBC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흉기 난동보다 언론 장악에 대한 느낌표는 진영의 이익에서 탈피해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진보 언론학자이죠. 이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최근 저작에서 일부 공영방송을 향해 특정 진영을 편드는 게 방송 민주화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가볍게 여겨도 될 만큼인지 그 답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 쉽게 지치시죠. 땡볕 아래 이렇게 양산을 쓰고 이동하는 시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벌써 열흘이 넘도록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이 34.9도를 기록했고요. 강릉과 대구는 37도를 넘어섰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뜨거운 기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일 최저기온 서울이 26도, 강릉과 부산은 27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5도, 청주와 전주 36도, 부산은 35도가 예상됩니다. 늦은 저녁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최대 60mm 정도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한편 6호 태풍 카누는 다음 주 초 일본 규슈를 통과해 동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 경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상정보 계속해서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